어렵죠. 쉬우면 뭐하러 1년을 고생을 해요. 어려우니까 1년을 죽어라 고생하는 거죠. 원래 그 죽어라 하다가 시험 가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하는 상황이에요. 합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 다 알고 갔냐고. 그냥 그렇게 하다 가서 합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왜 합격했는지 몰라요. 합격하신 분들도 놀라요. 내가 왜 합격했지? 이렇게 돼요. 자, 꾸준히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86페이지 물건의 변동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무건대리 했죠. 무건대리는 계약에서 해본 무건대리가 기본이죠. 유동적 무효고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저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 무건대리가 136조에서 계약의 무건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건대리인의 책임이 있죠. 무건대리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표현대리가 있었죠. 무건대리지만 유건대리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건대리를 표현대리를 하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 넘은 표현대리,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효가 취소가 있었죠. 무효에서는 137조 일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 138조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행위를 다른 유효인 행위로 전환시켜준다 그랬죠.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무혐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사후가 전 거래 행위,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는 생긴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취소는 일단 취소 사유, 재착사강이 있었고요. 취소권자, 재착사강 대승, 상대방, 직접 상대방과 그 포괄 승계인. 취소는 일방적 의사표시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이 있었죠. 조건과 기한. 조건 147조부터 조문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정조건은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고 다만 당사자가 소급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그다음에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반신행위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책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책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가장 조건, 조건이 불법 조건이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 있었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그렇죠. 기한, 시기가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하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가 붙어 있다.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고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걸 해야지는 못하고. 그렇죠. 물권 총론 기초 부분에서는 일본 일권지와 그 예외, 그 다음에 물권 법정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그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선적 효력이 있었고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죠. 물권에 기초하여 반환 방해자가 방해방을 청구하는 권리,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 정도 했어요, 그죠? 간단하게 뭐 그 정도 했다 생각하시면. 자, 물권법 총론의 이제 두 번째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세 가지를 말하죠.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유형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누고 다시 이 두 개를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누죠. 그중에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 핵심이라고 그랬고요. 매매 등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본문은 등기할 필요 없다.
예외, 단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186조와 187조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 191조 혼동 요 정도 변동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집중해서 나오죠. 보기 전에 원칙 몇 가지 보자. 첫째, 공시의 원칙. 물권 변동 과정을 예컨대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서 누구로 넘어갔느냐,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넘어갔느냐, 이런 물권 변동 과정을 부동산 물권은 등기, 동산 물권은 점유 등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라. 이게 공시의 원칙이죠. 이 공시의 원칙을 지키면,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물권이 변동이 되도록 하고 있죠. 등기함으로써 변동된다.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인도란 건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또는 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나 점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 중요한 게 공신의 원칙이요. A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B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갑은 권리자일 가능성이 99.99%. 그죠?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예컨대 가장 매수인이거나 도둑놈이거나. 그죠? 그런데 이 갑과 거래하는 을은 이 등기나 점유가 무효라는 사실,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갑을 권리자라고 신뢰를 하게 될 것이다. 요거를 공신이라 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를 했다. 그럼 얘는 돈 주고 샀으니까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을 못한다. 왜? 갑은 권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인정을 안 해준다. 동산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 동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민법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란 제도다. 그래서 선의 취득이란 제도는 동산에만 적용될 뿐 토지나 건물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무조건 틀린 지문. 자, 세 번째, 채권 행위하고 처분 행위 중 물권 행위를 구별하자. 법률 행위를 분류를 할 때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로 나누고 처분 행위를 또다시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관계,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 갑과 을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을은 대금 지급 의무를, 이렇게 계약 등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이거를 채권 행위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채권 행위라고 부르자. 반면에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 취득이 뭐야? 물권 변동. 그죠?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 줌으로써 다시 말해서 채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이거를 물권행위라 하자. 그런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 행해진 경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채권행위 당시 갑이 만취해 있거나 또는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실효. 효력이 상실되죠. 이럴 때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는가에 문제가 생긴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등기와 같은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학설이 난무하죠. 우리 대법원 태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하나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가 아니다. 이건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 이렇게 이게 대법원이죠. 따라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는다. 이걸 물권행위의 유인성, 이렇게 부르죠. 그 결과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즉 등기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고 따라서 소유권자 을 등기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이걸 일치시키려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하나 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진짜 등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게 됩니다. 이 매도인의 원인 행위, 이걸 원인 행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죠. 문제가 생겼다. 을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병에게 팔아넘겼다.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원칙 몇 가지를 좀, 특히 마지막 거는 좀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6조 보면 되죠.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성립요건주의죠. 그죠? 두 번째,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등기하라고 돼 있지. 등기와 인도하라고는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인도는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세 번째,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등기부가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세 가지. 등기하라.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 특히 세 번째,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등기 필요한 것들.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것들.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계약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요 매매하고 똑같은 게 뭐 있죠? 매매 예약 완결권.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매매하고 똑같죠. 증여하고 똑같은 게 있죠. 특정 유증이라고. 매매 교환 증여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특정 유증. 요런 말이 나오면 등기 필요하다.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를 이전하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이전하라 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랬죠. 물권의 포기. 법률행위죠. 따라서 말소 등기해야 된다. 내가 지상권을 포기했다. 그럼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야 나는 지상권을 상실하게 된다. 말소 등기 필요. 점유취득시효.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한 을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하거나 공유물 분할 협의,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 다 등기 필요하다. 적어도 요 정도는 기억하자. 등기 필요한 것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단 자주 눈에 띄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자. 186조와 관련해서 등기 필요한 것들. 반면에 187조. 등기 필요 없죠? 일단 본문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타 법률 규정에는 관습법이 포함이 되고요. 물권의 취득에는 변경 소멸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서. 등기하지 않으면 뭘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여기서 요 처분은 매매 계약 같은 채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주는 물권 행위, 즉 요 처분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등기 이전. 그래서 갑소유 땅을 을이 상속을 받았거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 을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본문이죠. 그런데 을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다. 자, 매매 계약을 할 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 못한다가 아니잖냐. 처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단 매매는 을이 등기 없이 해도 유효하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등기를 넘겨줘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을 너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라. 네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는 한 등기 못 넘겨준다. 왜? 이렇게 넘겨주는 놈이 생기단 말이죠. 세금 떼먹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187조 단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계약은 등기 없이 해도 돼. 이거는 안 말려. 그런데 병에 등기를 넘겨주려면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해라. 요런 취지다.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가 되죠. 이렇게 187조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예외. 요거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등기 필요 없는 것들,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언제 변동이 되는가 몇 가지.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판결, 형성 판결을 말하죠. 이행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을 말한다. 예를 하나 기억해달라. 공유물 분할 판결. 그죠?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기타 법률 규정,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지상권 같은 것들, 법정상권의 취득,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같은 것들, 관습법에 의한 거, 분묘 기지권 같은 것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같은 것들. 등기 필요 없죠? 건물 신축,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등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원인행위, 즉 채권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등기 필요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지상권, 전세권 소멸 청구 또는 소멸 통고에 하여 지상권,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저당권 따위가 소멸하는 경우, 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없다. 집합건물, 복도계단,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취득. 집합건물, 아파트, 복도계단, 즉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분배농지,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농지. 3년에 걸쳐서 분양대금의 상환을 완료하면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아까 등기 필요한 것들과 구별해서 반드시 박스 쳐놓고 골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187. 그리고 여섯 번째로 봐야 될 게 제일 중요하죠. 등기와 관련된 것들. 187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기. 186조는 물권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고요. 187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자, 이 등기와 관련된 것 7가지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가 이중 보존 등기. 듣고 나서 체크해 드릴게요. 듣는데 집중하세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써드리는 내용은 이제 5, 7, 8월 달에 요약집 할 건데 거기 다 써 있어. 거기 다 써 있어. 안 써도 돼. 이중 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라고 하죠.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를 새로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최초 소유권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하죠, 보통. 그죠? 건물을 신축한 자가 보존 등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중으로 이루어졌다. 즉 땅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 들어야 돼. 그런데 부동산은 하나마다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중복등기 중에서 어떤 등기가 유효하냐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근데 등기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등기법은 단순히 중복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절차만 규정을 해놨을 뿐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결국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일단 중복등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표제부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이 표제부를 비교해서 어떤 등기부가 먼저 이루어진 등기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건 따지질 않고요.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 등기 선후를 따지지 않고요.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표제부로 판단이 불가하다. 그럼 사항란, 즉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의 갑구, 준보존 등기 명의인, 현재 등기 명의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초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비교해서 동일이라면 무조건 선등기가 무조건 반면에 다르다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원칙이 선등기. 단 이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럴 땐 예외적으로 후등기 이렇게 되죠. 따라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죠. A 건물이 있다. 갑이 신축을 했다. 그리고 을한테 팔았다. 원래대로라면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갑이 자신의 보존 등기를 생략한 채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 요거를 우리 대법원은 모두 생략 등기 라고 부르면서 유효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자,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아니 갑자기 갑이란 놈이 또 보존 등기 해버렸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두 개. 보존 등기 명의인이 탈락. 그죠? 그런데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후등기는 무효.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무효. 이렇게 돼요.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무효. 비슷하게 A 건물을 갑이 신축했다. 그리고 보존 등기를 했다. 그 다음에 팔았다. 이전 등기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을이 또 보존 등기 해버렸다. 이렇게. 그럼 역시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다. 그리고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 그런데 먼저 이루어진 등기 이거 무효 아니죠? 신축자가 보존 등기 했으니까 유효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설령 매수인이 했다 하더라도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 설령 후등기를 원시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그죠? 요거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보전 등기면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네, 그거. 두 번째가 가등기가 나오죠.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청구권은요, 두 가지를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장래 발생하고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래 발생하면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어야 되고요. 순위 보전이란 순서를 미리 확보하는 거 말합니다. 순위 보전이라 합니다. 가등기에는 이렇게 청구 순위 보전 가등기 외에도 담보 가등기라는 게 따로 있고요.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의 가람문에 나오죠. 매매 이약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청구 순위 보전 가등기가 뭐냐?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를 했는데 을이 등기는 7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다. 중간에 4월쯤 중도금 지급하고 7월 10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7월 10일 날 발생하죠. 그죠? 장래 발생하죠. 계약 이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됩니다. 그 청구권에 순서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더라. 왜? 합의 중간에 팔아먹어. 병에게. 그래서 등기를 넘겨줘 버려. 그러면 이중 매매의 경우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을은 7월 10일 날 본등기를 못하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안 되겠다. 미리 순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마련된 게 뭐다? 가등기. 그래서 1월 10일 날 을이 가등기를 해두면 설령 중간에 병에게 이렇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은 7월 10일 날 본등기를 하고, 그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등기의 순서가 1월 10일로 소급함으로써 순서가 을이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된다. 을이 먼저 소유권 등기를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린다. 그렇게 을은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 보전을 위한 등기를 가등기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뜻이고, 어떤 걸 가등기 할 수 있는가?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대표적이죠. 또 부동산, 매매, 이해관결권. 이건 이제 매매 이합 가서 봅니다. 이것도 가등기 할 수 있다. 특히 이 부동산 매매 이해관결권을 가등기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담보가등기로 활용한다 그랬어요. 청구순위 보전 가등기 아니라 뭐로 활용한다고? 담보가등기로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갑이 이렇게 32회 시험에 합격, 33회 시험을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겠다. 자, 을은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를 갖게 되죠. 그죠? 또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겠다.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 가등기 해놨다가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성년이 되었을 때 본등기를 함으로써 갑이 주기로 했던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등기할 수 있더라고요. 반면에 안 되는 거 하나 암기해야 되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요,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해된 물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안 됐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가등기의 효력. 일단 가등기는 가등기만 되어 있을 때와 본등기가 되어 있을 때를 나눠서 먼저 가등기만 되어 있다.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물권이 변동되질 않죠. 그걸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건 물권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뒤에서 보는 등기의 추정력 같은 거 없고요. 세 번째, 갑이 처분하는 거. 갑이 중간에 처분하는 거. 중간 처분 행위. 이거 저지 못합니다. 처분 저지호 같은 거 없고요. 또 우리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치기를 한 병한테 너 왜 새치기 했냐? 대항하지 못하고. 가등기만 가지고는 병한테 야 말소해라. 이따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다만 가등기뿐만 아니라 어떤 등기든 불법 말소되면 뭐 할 수 있고 회복 등기할 수 있고 이것도 권리니까 양도할 수 있다. 특히 양도했을 때 이걸 산 사람에게 가등기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부기 등기로 넘겨줘라. 갑의 보존 등기가 순위번호 1번, 을의 가등기가 2번, 병이 3번. 양도했다 4번이 아니라 2의 1 이렇게 을의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요거를 가등기의 가등기 요렇게 부른다. 가등기 가등기. 그 다음 이제 7월 10일이 됐다. 본등기 해야 되죠. 청구는 누구에게? 갑에게. 을의 본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이니까 중간에 설령 갑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라. 중요하죠? 두 번째, 본등기 하게 되면 본등기에 순위가 소급하죠. 따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죠? 본등기한 때. 소유권 취득이 뭐죠? 본등기 효력이죠. 요거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소급시킬 뿐 본등기 효력 발생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을은 7월 1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이 가등기를 한 1월 10일과 을이 본등기를 한 7월 10일 사이의 병등기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그랬죠. 근데 요 사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 그죠? 병에게 이전 등기한 4월 10일부터 을이 본등기한 7월 10일까지는 병이 소유자.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야, 너 왜 3달 동안 내 물건 사용했어? 부당이득 반환해. 이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는 병이 소유권자라는 사실. 어른 7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 요런 거 잊지 말자. 요런 거 잊지 말자. 됐죠? 이게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 여러분들이 2차 과목 등기법을 보다 보면 등기의 유효 요건을 보게 되는데 말 그대로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요거예요. 만약에 등기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그 등기는 무효죠.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등기가 유효 요건을 못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간 생략이에요. 또 무효 등기라면 말소해야 되죠.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유용. 그래서 등기 유효권 관련된 두 가지. 중간 생략 등기하고 무효 등기의 유용을 정리해야 돼요. 자, 먼저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다. 전전 매매되었다. 당연히 등기도 순차 이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을이 세금 등을 떼먹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되팔고 미등기 전매. 자신을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에게서 최종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를 넘겨주는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즉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이걸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당연히 국가는 이걸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특별채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지 규정 자체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가 되게 한 요건이 뭐냐? 당사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한데, 자, 전원 합의가 있다. 첫째. 병은 갑과 매매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병은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라 하고 청구할 수도 있고,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라 라고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을이 갑에게 대금을 또는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돈도 받지 아니한 갑,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지요. 병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을의 대금 미지급을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그죠? 합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하니까 합의가 없으면 직접 못하고 을을 대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갑에서 막바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네. 일단 이 등기는 유효로 처리하고, 이왕 된 거
그대로 유효로 처리하고 세금만 뜯자. 뭐 이게 판례라 그랬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합의 끝내. 합의 안 해줘.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병 계약서가 A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을의 갑이잔 이전득이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전득이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이전득이 청구권은 채권이고요. 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인이 이렇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수인은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채권, 양도의 법리 요렇게 말을 해요. 요거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아닌데 나와요. 나오니까 찬찬히 머리에 숙지하세요. 일반 채권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어. 채권이죠? 그걸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양수인이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걸 채권 양도의 법리라고 해요. 그런데 매수인의 이전득이 청원은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어떻게? 갑의 동의를 받아라. 아까 동의 필요 없었다 그랬죠. 근데 이전득이 청구는 제한된다. 그래서 동의가 없다면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다. 원래 채권 양도 법리는 동의가 없어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득이 청구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되는 권리, 즉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아무리 갑에 대한 이전득이 청구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딱 기억하세요. 됐죠? 이 정도예요, 중간생략등기. 네 번째가 무효등기의 유용이죠. 무효인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등기와 무효인데 그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겼다. 그럼 그 등기를 재활용해라. 이건 무효등기의 유용이라 하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런데 갑이 변제를 합니다. 변제를 했다는 건 을은 채권이 소멸했다는 거죠. 채권이 소멸하면요. 저당권, 등기, 말소 없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저당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등기가 돼요. 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무효가 됐으니까 말소해야죠. 자, 말소를 안 하고 있다가 을이 다시 1억을 빌려줘.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거 유용해란 말이죠. 심지어 병이 1억을 빌려줘. 그러면 저당권자 을 말소하고 저당권자 병 다시 등기해줘야 되죠.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당권자 을로 되어 있는 걸 이름만 바꿔도 돼. 저당권자 병 이렇게. 그렇게 유용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유용할 수도 있다. 원래대로 하면 말소 등기해야 되죠. 설정 등기해줘야 되죠. 등기가 2번 필요해요. 그런데 저당권자 을로 되어 있는 걸 병으로 이름만 바꾸면 변경 등기 한 번만 하면 되죠. 등기소의 일이 줄어들어요. 2번 해야 될 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등기소는 어디서 관리해?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등기소 직원들 일 줄여주려고 무효 등기 이용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등기 민원인들의 편의 보장 어쩌고 개지랄 떨지만 실제로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등기소 직원들 놀러 다니게 하려고. 제 생각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데 광범위하게 인정해줘요. 지금처럼 병이 돈을 빌려줬다. 원래 말소 설정 등기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유용을 허용해요. 그래서 유용에서는 안 되는 거 2개 기억하면 돼요. 표제부 안 된다 그랬죠? 표제부 유용이 뭐예요?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등기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철거된 건물에 표제부를 바꿔갖고 신축 건물 등기부로 활용하네? 이게 절대로 안 되죠. 표제부요. 또 하나가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에 다른 놈이 있어. 제3자가. 이때도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저당권자 을이 있었어. 근데 이 땅에 취상권자 병도 있었어. 근데 얘가 후순이야. 후순이기 때문에 원래 저당권자가 경멸르면 취상권을 소멸해요. 그런데 갑이 돈을 갚았어. 그럼 저당권 소멸했죠. 그럼 얘는 안심하고 있겠지. 근데 이걸 재활용해버려. 그럼 얘는 또 불안에 떨어야 되지.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무효가 된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하기 전에 등기부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있더라. 이럴 때는 안 된다.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할까요?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용할 수 있다. 요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무효등기의 유용까지를 딱 일단 하기를 봅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물권 변동의 의의가 있습니다.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랬고요. 오른쪽에 원인 2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살살 읽어보시고요. 공시제도가 나왔죠. 다음 페이지 공시 방법이 있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공시의 원칙이 있고 공신의 원칙이 있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오른쪽 사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무효죠. 제3자가 팔고 등기 넘겼다. 무효죠. 네. 이번에 등기 공신력을 부정하는 경우 요것만 딱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1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화이트로 지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186조와 187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조문 박스 밑에 3줄까지 읽어주시죠. 성립요건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6조의 적용 범위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원인 행위 실효한 물권의 복귀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물권의 포기 등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쭉 등기가 나오는데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거나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중보존 등기가 나와 있죠. 특히 한 장을 넘겨서 기억의 동일인인 경우와 니은 동일인이 아닌 경우로 나눠가지고 특히 동일인이 아닌 경우 확인하시고 양가로 이번에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돼 있죠. 그걸 못 갖췄지만 유효한 거 기억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여기가 쭉 나와 있고 오른쪽 판례 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져 있는 거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절대로 인정 안 된다라는 거 2번에 등기 청구 동그라미 1번 합의 있으면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박스 기억 을의 가배잔 이전 등기적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니은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되고 대위 청구만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박스 합의가 없다 이전 등기 채권을 양도했다 직접 청구를 못한다 그죠? 그래서 비급 판례 바로 위에 통상 채권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그런 표현. 그죠? 밑에 3번에 동그라미 1번 모두 생략 등기 유효하다. 그죠? 넘겨요. 디귿 196페이지 디귿 무효 등기 유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어디 갔더라? 어디 갔지요? 202페이지. 밑에 심화. 예비 등기 일종이죠. 자, 두 번째 줄 무권적 청구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줄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에 1번 가등기 대상 권리. 동그라미 1번, 2번. 2번에 가등기한 본등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가능하다고 그랬죠?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걸 가등기 하는. 이 가등기가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오죠? 210페이지. 양가로 2번 예비등기 효력. 다시 한번 두 번째 줄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다. 세 번째 줄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 그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무효등기 말소 따위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추정력 인정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물권 변동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3번 본등기 청구하려면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라. 그죠?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등기와 관해서 7개 중에서 지금 4개를 봤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